추운 밤 공기가 아직 채 빠지지 않은 새벽, 강남의 한 종합병원 13층 복도에 조용히 울려 퍼진 팝콘 기계 굴러가는 듯한 소음이 있었다. 간호조무사가 새벽 회진표를 들고 모서리를 돌던 순간 1317호 앞에서 들려온 험악한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갑자기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불규칙했다. 내가 너한테 준 노래의 호흡, 그게 날 대하는 방식이냐? 간신히 가늠할 수 있을 만큼 낮지만 분명히 날카로운 중저음.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딱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라는 쩌렁쩌렁한 고음. 목소리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로트 신드롬의 양대산맥, 이찬원과 김희재였다. 이 장면을 목격한 병원 직원 L씨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대화는 단 몇 분이었지만 손바닥만 한 병실은 방금 전까지 수액 거치대를 들고 춤이라도 춘 듯 흔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한다. 오전 6시, 복도 구석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자판기 커피 종이컵 속 미지근한 블랙이 가늘게 떨렸다는 뒷얘기까지 더해지며 소문은 브레이크 한 번 받지 않고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사실 1년 반 전만 해도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되는 뉴스 대부분은 탑 6는 여전히 건재, 신한류 트로트의 브라더십 같은 훈훈한 키워드로 도배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병원 밀담설이 등장하자 포털 연관 검색어에는 의절 출연료 갈등, 매니저 중재 실패 치료비 분쟁 같은 살벌한 단어들이 일제히 오르내렸다. 지라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연료는 확인 불가한 진실이라는 법칙을 증명하듯 익명의 댓글은 노래 한 곡이 도대체 얼마길래 탑 6 우리가 이렇게 허무했나라며 갈증을 부추겼다. 심지어 영상 플랫폼에는 헬스메이트가 포착한 두 사람의 동선 복도 CCTV 분석 같은 근거 없는 썸네일까지 등장해 조회수 10만을 우습게 찍더니 알고리즘 상단 추천을 끌찼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 다음날 정오, 이찬원의 매니저 A씨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힌 공식 입장은 간결했다. 희재씨 병실의 병원비 정산은 이미 연예인 사회복지협회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찬원씨는 친구로서 필요한 부분만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돈 때문에 싸웠다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녹음 스케줄을 2번이나 뒤로 미뤄야 할 정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작업적 갈등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김희재 측 역시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치료 과정은 순조롭다.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찬원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을 뿐 갈등이나 다툼으로 오해될 만한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단서는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했다. 치료비를 돌려주겠다. 웨스 그럴 필요 없다는 사람이라는 대립구도만 부각되며 사실관계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매듭처럼 꼬였다. 여기에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현장 노동자들의 소곤소곤 커뮤니티였다. 병원 구내식당 종사자 B씨는 김희재 씨 병실에 꾸준히 들어가던 사람은 2명뿐인데 한 사람은 찬원 씨 매니저, 한 사람은 정체를 숨긴 여성분이라는 증언을 남겼다. 또 다른 청소 담당 직원 C씨는 가끔 식판에 손글씨로 고마워요라고 적힌 메모가 올라왔는데 필체가 두 사람 중 누구 것도 아니었다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보탰다. 익명의 고백은 늘 그렇듯 진위를 따지기 전에 재미를 낳는다. 결국 이날 밤 늦게 생성된 탑 6부라 타임라인이라는 글은 인기 커뮤니티 메인에 박제됐고 새벽 2시에도 댓글창은 뜨거웠다. 하지만 소문이라는 파도를 몸으로 막아낸 건 또 다른 팩트 폭격이었다. 사건 3일 뒤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공식 스네스 계정에 찬원시대 경기 동부지역 팬클럽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5,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는 인증글을 올렸다. 팬들이 촬영해 올린 현장 사진 속에서 이찬원은 보이지 않았지만 흰색 장갑에 까맣게 묻은 연탄가루, 알싸한 정비창 냄새가 영상 너머로 느껴질 만큼 생생했다. 스타의 행보보다 팬덤의 연대가 더 묵직하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동시에 이찬원 본인의 기부 인력도 다시 회자됐다. 생일마다 1억 원씩 2회 연속 기부, 태풍 피해 어린이를 위한 긴급성금, 코로나 의료진 지원 등 42개월 연속 선행이라는 다소 무식하게 긴 타이틀도 등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팬들이 조직적으로 기부 사실을 과시하기보다 우리도 배웠다며 릴레이처럼 문화를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결국 돈 때문에 다툰 프레임은 팬덤의 사회기여 뉴스 앞에서 힘을 잃었지만 동시에 그토록 선한 사람이 왜 친구와 금전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호기심만 더 짙어졌다. 음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갈등설을 두고 협업 피로도라는 4글자로 정리한다. 과거 똑같은 무대에 같이 서서 힘을 합치면 시너지였던 시절이 오히려 서로의 색깔을 침식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이찬원은 트로트 어른아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팝적인 편곡을 과감히 돌입한 라이브 밴드 투어를 기획했다. 반면 김희재는 전통 트로트 구음과 현대 미드를 섞어 옛날식 직진 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서로가 다른 결을 추구하면서도 한 곡 안에 두세 개를 다 담으려다 보니 녹음실에서 호흡 맞춰보자가 호흡을 누가 리드하느냐로 변질됐다는 후문이다. 한 작곡가는 둘 다 노래는 잘하지만 디렉팅 단계에서 곡의 레이아웃을 두고 밀고 당기다 보면 감정선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며 한 명은 템포를 늘 고수하고 한 명은 프레이즈 유연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니 갈등은 예견된 일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갈등의 그림자만 비추기엔 또 하나의 빅뉴스가 기다리고 있다. 이찬원이 내년 초 발표할 정규앨범 브레이츠 오브 어워즈 가제는 이름을 내건 첫 풀앨범이란 점에서 이미 계절감 없는 사전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소속사는 전 트랙 원테이크 라이브에 버금가는 유기감을 목표로 삼았다며 아이돌 작곡진부터 국악 크로스오버 팀까지 장르는 제로 베이스로 새로 섞었다고 강조했다. 팬층의 예매 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업계는 김희재 피처링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입을 모은다. 만약 두 사람이 실제로 녹음을 완성했다면 병원설은 해프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피처링이 빠지면 다시 한번 안 보이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질문이 포털 상단을 점령할지도 모른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의 서사가 엇갈린 시점부터 시청률 그래프도 기묘하게 요동쳤다. TV조선이 연말 특집으로 내보낸 천태만상 비반독충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찍으며 2021 K트롯 대장정을 화려하게 닫았다. 하지만 세부 시청자 분석을 보면 40대 이하 남성 시청률이 하락한 대신 60대 이상 여성 시청률이 폭증했다. 방송 리서치 전문가는 이찬원의 솔로 구성이 많아지면서 젊은 층은 유튜브 클립으로 넘어가고 TV 본방은 중장년층이 더 집중하는 모양새라며 시청률 분산이 이들의 갈등을 SNS 스포트라이트로 더 과장해 보여주는 역설적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와중에도 히어로 찬원과 스마일보이 희재는 공식 SNS엔 서로를 태그하지 않는다. 다만 매니저들끼리 주고받는 음원 스케줄표는 여전히 같은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고 연습실 스피커에는 이찬원 신보 데모가 김희재 데모와 교차 재생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업계를 잘 아는 팬들은 온기와 냉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막 같은 관계라고 말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유일하게 팬덤 간 싸움은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만은 입을 모아 남겼다. 소문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듯 보이던 지난주 토요일 서울 올림픽공원 잔디광장에서는 찬원시대 팬덤의 깜짝 플래시몹이 열렸다. 팬들은 봉투 논란 대신 봉사봉투라는 슬로건을 걸고 직접 만든 한글 자수가 들어간 온열패드를 600개 기부했는데 이 이벤트를 추진한 건 김희재 개인 팬카페의 희자스러운 이야기였다. 티끌만한 사랑도 포용하는 판타지 같은 현실이 다시 한번 뉴스피드를 적시며 갈등이 아니라 굳건한 연결고리라는 반전서사를 시사했다. 결국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한국 트루신에서 스타와 팬 그리고 미디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서사를 소비재 생산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고음과 저음의 충돌은 넉 달 뒤 발매될 정규앨범과 수만 장의 연탄 기부 행렬 그리고 각종 기부 릴레이로 확장되며 거대한 서사를 직조했다. 진실이든 아닌든 이야기가 도달한 스케일은 이미 두 사람이 노래로 쌓아올린 선과 못지않게 방대하다. 누군가는 싸움서를 클릭하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동행 기부 소식에 마음이 움직여 계좌이체 버튼을 눌렀다. 병원 13층 복도에 아직도 그 에코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진동 주파수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팬들의 심장에 스며들었다는 사실이다. 트롯은 더 이상 단순한 장르가 아니다.
흐르는 피처럼 따뜻한 연탄 불처럼 때로는 병원 복도의 싸늘한 공기처럼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생활형 드라마다. 이제 곧 이찬원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정규앨범으로 방송가와 음원 차트를 점령할 것이고, 김희재는 치료와 회복을 마치고 리턴 스테이지에서 서정적 파워를 증명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두 사람은 다시 같은 무대에 서서 지난번 미완으로 남겼던 화음을 완성할지도 모른다. 혹은 각자의 색깔을 극대화해 두 무대가 평행선을 그리듯 달려가다가 어느 날 교차로처럼 갑자기 합류할지도 모른다. 하나만 분명하다. 트롯 팬들이 지금 기다리는 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가 아니다. 마이크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순간 터져나오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음악 밖으로 흘러나와 누군가의 겨울을 덮이는 온기다. 병원 복도에서도, 기부 현장에서도, 녹음실에서도, 스포트라이트 앞에서도 결국 두 사람을 이어주는 건 노래 한 줄, 사람 한 줄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 화면 너머에 앉아있을 당신도 혹시 휴대폰 알림창에 또 다른 루머가 뜨거든 잠시 숨을 고르고 노래를 한번 틀어보길 권한다. 내가 너한테 준 노래의 호흡이라는 그다소 격한 문장도 딱 한 번만이라는 절박한 목소리도 결국은 음악이 맺어준 관계에서 튀어나온 진짜 살아있는 심장박동이니까. 다음 앨범 재킷이 공개되는 날 우리는 아마 또다시 클릭 전쟁을 벌이겠지만 마지막에 남는 울림은 결국 한 곡짜리 미소일 것이다. 이상검은 복도 끝에서 시작된 파문이 연탄 불길처럼 번져나간 2주간의 전말을 전해드렸다. 진실과 상상, 갈등과 연대가 꼬리를 물고 도는 이 복잡한 풍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묶어주는 건 단 하나, 사람을 살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머무를 곳을 찾는 당신의 귀일 테다.